7월부터 국민연금이 진짜로 판다. 코스피 리밸런싱 매도 총정리. 7월 1일 국민연금이 움직인다. 여러분 혹시 요즘 코스피 뉴스 보다가 국민연금 매도라는 단어 자주 보셨나요? 50조를 판다. 최악의 경우 160조까지 팔 수 있다. 이런 헤드라인들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국민연금이 요즘 주식 별로다 싶어서 파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예정돼 있던 이야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이 왜 지금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팔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요즘 시장 뉴스 나오는 게 훨씬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코스피 3개월 만에 85% 폭등. 이야기는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특정 자산에 돈이 쏠리지 않도록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등 자산별로 목표 비중을 정해두고 운용해요. 그런데 목표 비중을 넘어서면 원칙적으로는 초과분을 팔아서 다시 맞춰야 합니다.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부르죠. 문제는 올해 코스피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다는 거예요. 3월 말 5052포인트였던 코스피가 6월 19일에는 장중 9385까지 석 달 만에 85% 넘게 폭등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연금이 들고 있던 국내 주식 평가액도 같이 불어났겠죠. 3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21% 정도였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30%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목표보다 비중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이제 좀 팔아서 비중을 맞춰야겠다는 압박을 받게 된 겁니다. 왜 하필 7월부터인가? 1월에 결정, 7월에 만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이미 올해 초부터 비중을 초과한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왜 지금까지 크게 안 팔았을까요? 바로 올해 1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비중이 목표를 넘어도 당분간 기계적으로 매도하지 않겠다는 유예 조치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갑자기 큰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죠. 동시에 목표 비중 자체도 계속 올려왔어요. 1월엔 14.4%였던 목표를 14.9%로, 5월에는 아예 20.8%까지 상향했고 허용 범위도 넓혀서 최대 28.8%까지는 매도 없이 유지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정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실제 비중이 그 상단인 28.8%마저 넘어서 30%에 근접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유예 조치가 6월 30일에 끝납니다. 7월 1일부터는 정상적인 자산 배분 기준이 다시 엄격하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7월부터는 국민연금이 정말 팔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3. 그래서 얼마나 파는데? 50조? 아니면 160조?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죠. 규모가 어느 정도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숫자는 50조에서 60조 원 규모입니다. 국민연금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비중을 줄일지에 대한 증권가의 컨센서스에 가까운 추정치예요. 다만 더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그동안 넓혀놓은 허용 범위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원래 목표치까지 딱 맞춰서 줄인다면 이론적으로는 160조 원 넘게까지 팔아야 한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물론 국민연금 스스로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6월부터 조용히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약 2조 5천억 원을 순매도했고 특히 6월 셋째 주에만 1조 4천억 원 넘게 팔면서 매도 강도가 눈에 띄게 세졌어요. 업계에서는 이걸 7월 유예 종료 이후 나올 충격을 미리 분산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갑자기 폭탄을 던지기보다는 미리미리 조금씩 덜어내고 있다는 거죠. 4. 어떤 종목이 영향을 받고 있나? 누가 팔리고 누가 담기나? 실제로 최근 국민연금의 순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기, SK스퀘어, 미래에셋증권, 현대차, LG이노텍, 두산, LG전자, 삼성전자우, POSC홀딩스, KB금융 같은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흥미로운 건 모든 종목을 무차별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와 네이버 같은 종목은 오히려 순매수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중이 넘쳤으니 기계적으로 다 판다는 게 아니라 업종별 전망이나 종목별 수익률을 반영한 종목 교체 작업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특정 종목에만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수급 지형을 바꾸는 이슈로 봐야 합니다. 또 그럼 증시에는 얼마나 충격이 클까? 충격은 제한적? 그런데 변수가 하나 더 있다.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국민연금 매도 자체가 시장을 무너뜨릴 정도의 충격은 아닐 거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코스피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금액을 팔아도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아졌다는 점. 둘째, 국민연금이 과거 리밸런싱 경험을 통해 하루에 파는 물량을 줄이고 수개월에 걸쳐 나눠 파는 방식으로 운용 체계를 다져왔다는 점입니다. 매물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국민연금 스스로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수급이에요. 공교롭게도 외국인 투자자들도 최근 코스피에서 대규모로 팔고 있습니다. 6월 한 달에만 외국인이 약 48조 6천억 원을 순매도했는데 이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예요.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국민연금의 구조적 매도와 외국인의 매도가 시기적으로 겹치는 경우입니다. 이 둘이 동시에 나타나면 변동성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거죠. 6. 7월 그 외에 같이 봐야 할 이벤트들. 국민연금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사실 7월은 국민연금 이슈 하나만 있는 달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7일, SK하이닉스가 23일에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 반도체 업황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즉 국민연금 리밸런싱은 7월 증시를 흔들 수 있는 여러 변수 중 하나이지 유일한 변수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구조적인 이벤트 패닉보다는 이해가 먼저. 정리해 볼게요. 국민연금의 7월 매도는 갑작스러운 악재가 아니라 이미 1월부터 예고돼 있던 제도적 리밸런싱입니다. 코스피가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하고요. 규모는 50조에서 많게는 100조 원 이상까지 거론되지만 국민연금이 장기간에 걸쳐 분산 매도할 가능성이 높고 정작 더 큰 변수는 외국인 수급과의 겹침 여부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7월 코스피 실적 시즌 어떻게 흘러가는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 시장 반응까지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실제 매도 규모 시점은 국민연금이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므로 영상 내 수치는 모두 추정치 전망치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